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미국 헌정사상 전현직 대통령들 중에 최초로 기소가 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일 뉴욕 맨해튼 법원에서 범죄 유무를 주장하는 기소 인부 절차를 받게 됩니다. 통상 중범죄 피고인은 수갑을 차고 법원으로 들어가 기소 인부 절차를 하게 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수갑 찬 모습으로 포토라인에 서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또 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인 먹샷은 찍을 것으로 보이지만은 공개는 되지 않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녀 사냥이라고 주장하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오히려 지지율이 공화당 내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상황을 맞을 수는 없지만은 이번 기소로 인해서 상당한 망신을 당하는 것은 피할 수 없게 됐죠. 그렇죠. 지금 CNN도 생중계를 하고 있네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이제 플로리다 자택을 떠나서 이제 뉴욕으로 이동하는 그런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트럼프라고 써 있는 전용기를 타고 플로리다 공항을 출발해서 이제 뉴욕으로 갈 예정인데요. 뉴욕 맨해튼 대배심이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3월 3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전격 기소했습니다. 성인물 배우죠. 올해 44살의 스토미 데니얼스, 본명은 스테파니 클리퍼드. 이 여성 스토미 데니얼스와 성관계를 가진 후에 성관계 후에 입막음을 위한 돈을 건네면서 회계 문건을 조작한 혐의가 있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기소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직이건 현직이건 하여튼 그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입니다. 그 전직 그 대통령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한 예우보다는 통상적인 범죄 혐의자 절차가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망신당할,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망신 주기가 아닌가 그런 이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실제로 어떤 처벌받는다기보다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망신 주기가 주 목적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어찌됐건 그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전직 대통령들이 처벌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지만 수없이 많았죠. 네, 미국은 사실 그런 걸 볼 수가 없었는데 이 전례 없는 장면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갑찬 모습, 뭐 포토라인, 먹샷 등을 이제 피해갈 수 있을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궁금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스테파니 클리포드와 성관계가 문제가 아니고 네. 그리고 돈을 준 게 문제가 아니라 회계 문건 때문에 지금 이게 문제가 돼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네, 그렇죠. 네, 회계 네. 문건 때문에. 네. 그러면은 뭐 트럼프 돈은 좀 문제가 되죠. 네, 돈은 조금 문제가 네. 되겠고, 네. 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관계 때문에 문제가 된 걸로 많이 오해를 하고 계셔가지고. 근데 이게 뭐 성폭행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네. 성인 남녀가 성관계 맺은 건 사실 문제는 안 되죠. 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은 그러면은 내일이 되는 건가요? 예, 내일입니다. 첫 법정 출석 절차가 이제 내일로 잡혔고 네. 이제 플로리다니까 내일 가기에는 너무 촉박하니까 하루 전에 가서 뉴욕에서 하룻밤 자고 이제 뉴욕에서 내일 절차를 이제 할 예정인데, 그러니까 판사 앞에 서서 자신의 혐의를 통지받게 되고요. 그럼 그 통지받은 혐의에 대해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무죄 주장을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미국에서는 딜을 하게 되면, 유죄를 인정하게 되면 재판까지 가지 않죠. 그냥 끝나는 거고, 대신에 유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검찰 쪽에서 상당한 정도의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편의를 제공해서 원래 받아야 될 구형보다 훨씬 낮은 뭐 구형을 한다든가 또 선고를 받는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그 합의가 보통 이루어지는 게 미국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뭐 당연히 무죄를 지금 주장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혀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이게 바로 이제 기소 인부 절차죠. 기소된 것에 대해서 인정하냐 부정하냐. 트럼프 전 대통령은 not guilty, 전혀 뭐 인정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지금 가서 수갑을 차느냐, 네. 먹샷을 찍느냐, 뭐 여러 가지 수모를 당할 수 있다라는 네. 그런 이제 지금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예, 뉴욕 맨해튼 검찰이 이제 수갑을 채울 수 있고요, 포토라인에 세울 수도 있고, 머그샷을 찍을 수 있고, 그걸 또 공개할 수 있는데, 근데 너무 그걸 또 적나라하게 해버리면 아무래도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이런 상상을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망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걸 실제로 보여주는 건 또 다른 차원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들의 예상을 보면 수갑 채운 모습, 포토라인 세우는 모습, 머그샷 찍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 지금 그 화면에는 이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 조 타코피나 변호사가 내일 수갑을 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언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수갑 차지 않는 것으로 검찰 쪽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 뉴욕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 망신 주기로 서커스 쇼를 만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미 뭐 이렇게 기소해서 하는 것 만으로도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그 이상의 혼란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이 했는데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뉴욕 맨해튼 검찰이 머그샷을 찍는다 그래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찍을 건데 공개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그래서 지문 채취, 유전자 채취, 미란다 원칙 고지 등은 받을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란다 원칙이라는 거 잘 아시죠? 그 영화나 이런 데서 드라마에서 보면 용의자 체포할 때 경찰이 들려주는 내용들이죠. 당신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체포됐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당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든가 뭐 이런 얘기 해주는 거. 이게 이제 미란다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그 유전자 채취하고 지문 채취하고 이런 정도는 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래도 예우는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이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혐의로 나뉘어지더라고요. 네, 두 가지 혐의죠. 그래서 앞서 말씀해주신 이현주 진행자께서 말씀해주신 그 부분, 네. 그러니까 돈 받은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문서, 이제 뭐 회계 문건 조작 혐의 이 두 가지인데 엘빈 브렉 그 뉴욕 맨하튼 지방검사장이 이끄는 검찰 수사팀이 기소한 데 두 가지죠. 2016년 대선 앞두고 성인물 배우와의 혼외 정사를 감추려 시도한 혐의 이를 위해서 13만 달러를 전달한 혐의가 있는데 이걸 5년 가까이 뉴욕 맨하튼 검찰이 수사해 왔고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기소를 한 건데 그 스토미 데니얼스의 주장을 보면 2006년에 네바다주 한 호텔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성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관계 맺은 게 2006년이니까 그 관계 맺은 걸 10년 지나서 대통령에 출마해서 유력한 이제 인물이 되니까 그때 이제 폭로하겠다는 식으로 접근을 해서 그걸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마이클 코언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 변호사가 스토미 데니얼스를 만나서 접촉해서 돈을 줬는데 문제는 그때 돈을 마이클 코언 변호사 개인 돈으로 줬어요. 개인 돈으로 줬고 그 코언이 먼저 돈을 그렇게 쓰고 나서 왜냐하면 돈의 흐름이라는 게 잡힐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굉장히 이게 그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썼고 그 변호사가 근데 13만 달러를 자기 돈으로 쓰고 그걸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받았는데 그 변제가 트럼프 전 대통령 회사 공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지금 그 뉴욕 맨하튼 검찰은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 기업인 트럼프 그룹을 통해서 이 코언 변호사에게 13만 달러를 나중에 지급한 것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는 회사 내부 문건에 법률 자문 비용이라고 기재한 겁니다. 근데 성관계 입막음을 하는 게 무슨 법률 자문이냐 이게 이제 검찰의 주장이죠. 그래서 검찰은 이거는 기업 문서 조작을 금지한 뉴욕주 법을 어기는 범법행위다. 그래서 기업 문서 조작으로 기소를 했고 그리고 회사 공금을 유용한 거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도 이제 기소가 됐는데 근데 이게 여기서 좀 그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기업 문서 조작은 경범죄예요. 가벼운 범죄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뉴욕 검찰이 굳이 기소까지 한 이유는 선거와 관련해서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이건 중범죄가 될 수 있다. 2016 대선 때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뉴욕 맨해튼 검찰이 이건 경범죄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걸 기소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기소된 것이 경범죄, 중범죄 네. 뭐 모든 게 결합해서 이루어졌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적으로는 좀 상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 문서 조작 혐의는 경범죄예요. 근데 불법 선거자금 수수 혐의까지 적용해서 기소가 됐는데 선거법 위반과 같은 또 다른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회사 기록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중범죄라는 얘기예요. 그 선거법 위반이 뭐냐면
바로 불법 선거자금 수수 혐의 뭐 이거 그런 것과 이제 연관이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명하게 돈을 어떤 돈으로 이 스토미 데니얼스라는 여성에게 13만 달러를 줬는지가 드러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기업 문서를 조작했다. 그래서 기업 문서 조작 자체는 경범죄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걸 한 이유 자체가 대선과 관련됐기 때문에 이게 큰 범죄다. 이렇게 지금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문서 조작과 선거법 위반을 결합시키는 이런 경우가 전례가 없어요. 미국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타당한 거냐. 이제 이런 이제 지적이 있고요.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번처럼 기업 문서 조작과 선거법 위반을 결합하는 형태의 기소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이번에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죄를 확신하기 어렵다. 그리고 재판부가 기각 결정 내릴 수 있다. 이런 전례도 없는데 이 검찰에 너무 어거지로 갖다 붙여가지고 전직 대통령을 기소까지 한 거 아니냐. 그래서 뉴욕타임즈도 그런 예상을 해요. 이게 재판부가 재판까지 시작도 안 하고 그냥 기각 결정 내릴 수 있다는 예상도 하고 있는데 아니면 재판을 간다 하더라도 공소에 제기된 혐의를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재판부가 볼 때 그럼 재판까지 갈 만한 거 요거만 재판하고 나머지 이거는 검찰이 좀 무리하게 엮었으니까 이건 빼라. 뭐 이런 식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뉴욕타임즈의 예상인데 어찌됐건 그 이번에 뉴욕 맨해튼 검찰의 기소가 전례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이정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에 전혀 예상치 못한 혐의가 적용됐을 수 있다. 왜냐하면 드러난 것만 보면 검찰이 이렇게 전직 대통령을 기소할 만한 그런 내용이 되는가.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언가 지금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게 있으니까 이 정도 기소를 했겠지. 이렇게 난리치면서 기소했겠지. 그렇지 않다면 지금 드러난 것만 보면 사실 이게 기소할 만한 내용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뉴욕타임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아직 모르는 중요한 반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뉴욕타임즈도 검찰이 숨겨놓은 카드가 있을 수 있다. 뒤집어 얘기하면 검찰이 숨겨놓은 카드가 있어야 어느 정도 검찰도 싸워볼 만하고 지금 드러난 것만 갖고는 사실은 전직 대통령을 기소하기는 좀 무리수 아니냐. 이게 뉴욕타임즈도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또 한 가지 더해서 이번 기소가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력에 영향을 줄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네, 그렇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일을 계기로 정치적으로 몰락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적인 박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죠. 네. 선거 개입이다. 왜냐하면 이제 2024 대선을 앞두고 출마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각종 그 박해를 가하면서 뒤집어 씌웠다. 그래서 이건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 스토미 데니얼스 같은 경우는 정의가 실현되는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전직 대통령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보여줬다. 뭐 이렇게 상반되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건 사람들이 이제 각자 판단할 부분인데 일단 변수가 엘빈 브렉 그 뉴욕 맨해튼 검사장 이번 기소를 추진한 검사장이 민주당 소속입니다. 이 사람이 그 민주당 당적이 있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기소라는 그런 비판을 피하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혐의를 지금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기소한 측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뉴욕타임즈 분석대로 약점이 좀 있기 때문에 과연 이 기소 드라마가 어떻게 결말이 날지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다음에 역풍이 불고 있다라는 얘기도 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압도적으로 좀 공화당 내 차기 대선 주자 1위로 올라섰어요. 그 전까지는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에게 뒤지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뭐 압도적입니다.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도적인데 그래서 이게 오히려 역풍으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호재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네. 얼마나 지지도가 오르고 있는 거예요? 야후뉴스와 인터넷 데이터 분석 기업 유고부가 합동으로 여론조사 실시했어요. 3월 30일과 31일 기소 결정되자마자 이틀 동안 전국을 상대로 유권자들 상대로 조사했는데 공화당 대선 경선이 오늘 실시되면 누구를 선택할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52%가 절반이 넘는 52%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 이렇게 압도적 1위가 나왔고요. 론 디센티스는 21%. 아이고. 예, 차이가 그러니까 크네요. 대단한 그 차이죠.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의 31%포인트가 뒤졌습니다. 그리고 양자 대결에서도 57%대 31%로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6%포인트나 크게 앞섰는데 지난해 2월 조사에서는
지난 2월 조사죠. 지난 2월 조사에서는 드센티스가 4%를 앞섰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어요. 한국에서도 이 비슷한 일이 있었죠. 그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한나라당과 새천년 민주당이 국회에서 탄핵했는데 그때 한국인들 민심이 들끓었고 분노가 폭발해서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한나라당 완전 망해버렸는데 그때. 근데 물론 그 뭐 노무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혀 다른 인물이지만 상황이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 사람이 되게 불리해진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치라는 게 그런 게 아닌 거죠. 법적인 어떤 정의나 이런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히려 지금 이렇게 살아날 가능성도 생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뉴욕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운동 해주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 결집시키고 있고 여기에 동정표까지. 아무리 그래도 전직 대통령을 저렇게까지 막 무슨 그 범죄자 취급하고 저렇게까지 하는 건 좀 심하지 않느냐는 동정표까지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게 네, 왜냐하면 제가 왜 웃음이 네. 나느냐면 저 여성으로서 네. 어떤 여성과 네. 잠자리를 같이 하고 네. 거기에 대한 대가를 네. 남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10만 불이 넘는 돈을 뭐 이렇게 대신 주고 그 돈을 또 저 회사 공금해서 주고 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야 이건 좀 아닌데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좋은 사람이다, 네. 존경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을 네,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고요. 네. 법적으로 이렇게 난리치면서 기소해서 과연 재판까지 갈 만한 실익이 있는 그런 사안이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런 행태가 문제가 있다는 건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덕적인 평가는 내려진 거고. 근데 이렇게 해서 과연 뭘 얻으려고 하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을 도덕군자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그런 충격이 아니라는 네. 거죠, 지금은.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멜라니아와 결혼한 게 2005년도고 예. 이 여자와 지금 네. 이 성관계를 맺은 게 2006년도예요. 네. 그러니까 뭐 한창 신혼 도덕적으로는 사실 좀 문제가 많은 거죠. 네. 이현주 씨가 화가 날 수 있는 충분히 화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네. 근데 뭐 52%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미국인들 그러니까요. 중에. 네. 조영석 기자였습니다.